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선생님의 욕망, 그리고 그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이제 후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박순자 선생님께서 왜 공산주의자가 됐는지, 왜 여성 해방을 꿈꾸셨는지를 좀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 그렇게 부산을 다녀온 이후에 다른 여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좀 찾아뵙고 인터뷰를 좀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영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영애 선생님이 워낙에 현장에서도 카메라가 본인한테 오는 걸 되게 불편해하시고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되면 카메라가 오는 걸 좀 되게 거부를 좀 하시기도 했었는데 제가 오영애 선생님이 논산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논산에 이렇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댁에 놀러 갈게요 이렇게 하고 밥 먹으러 이제 밥 얻어 먹으러 이제 가고 근데 밥 얻어 먹고 같이 막 계속 딸기 먹고 뭐 하고 막 근데 오영애 선생님이 저한테 몇 시간 지나서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 저 이제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이제 하자라고 이제 해서 바깥마당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여선생님들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았던 것 같아요. 박순자 선생님이 어떤 부분, 본인의 어떤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주지 않았던 제가 2002년부터 2001년 겨울부터 작업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해주시지 않았던 이야기를 2004년 봄에 이제 해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여성영화제에서 상영했던 편집을 좀 다시 이렇게 재편집을 해서 전반부가 이제 여선생님들의 이제 그 지난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 한국 전쟁의 어떤 경험이나 이제 빨치산의 경험을 다시 듣는 걸로 그렇게 다시 재편집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어디 교육을 하러 가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을 때 영화는 그러니까 연출자가 작업을 막 이렇게 해서 밖으로 선을 보이면 그 다음엔 다시 그걸 관객이 받아안고 관객이 다시 그 영화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성영화제에서 그 여성 관객분들이 보여줬던 선생님에 대한 지지와 응원 그리고 선생님의 삶을 좀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박순자 선생님이 그걸 못 느꼈다면 아마 그 뒤에 저희가 좀 사실은 박순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조금 일정 정도의 좀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수 선생님들 안에서도 이 작업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왜 잊혀지는 여전사냐, 잊혀지지 않았다, 제목을 바꿔다오 이런 이야기도 오고 그리고 박순자 선생님께서 이제 빨치산 생활보다 더 힘든 것이 가정생활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그걸 제 신호에 이렇게 넣었었는데 그 신호를 어디 다른 데서 보신 장기수 선생님께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는 일도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가정생활, 빨치산 생활보다 가정생활이 더 힘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빨치산 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박순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이게 더 꽤 큰 여파가 좀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박순자 선생님은 그 30명, 40명 안에 그 그룹 안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그 그룹 안에서 남성들의 어떤 그런 반대에 이제 부닥치는 경험은 선생님한테는 꽤나 큰 상황인데 그때 이제 박순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가 왔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선생님은 이건 이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선생님도 조금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시더니 이제 그 개인의 경험은 개인이 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누군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 이게 맞다라고 해서 자기가 그 삶이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나의 삶을 내가 이야기하는 건 맞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마련이 된 건 그 관객들의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